안녕하세요. 인천국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준, 양승, 이지우, 인성입니다. 저희는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플러스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특히 시간당 배달 건수에 비례하는 수익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배달 종사자분들 사이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와 노동 강도 증가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배달 종사자분들의 경험과 플랫폼 기업, 자영업 가게의 입장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플랫폼 모델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탐구 과정 중 일단 라이더님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배달 노동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셔서 통계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청 후 일단 라이더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생겨 연락드립니다. 7가지 질문을 함께 첨부해 드리오니 편하실 때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제 채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사이기도 했지만 청소년 지도사이기도 했습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인천 남동구에서 멘토링 활동도 수년간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인천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겨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학생들 안구 보호 차원에서 선글라스는 착용했으니까 이 점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려고 메일 작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첨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거고요. 편지를 읽는 거다 보니까 눈 돌아가는 걸 들키기 싫어서 선글라스 착용했다는 점 이것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위해 속도 위반을 하는 등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은가요? 아쉽게도 아직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현재 배달 단가는 한 건에 2,000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단건으로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했을 때 시간당 약 4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최저임금도 안 나오죠.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보다는 높긴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리가 늘어날수록 할증이라는 것도 있어서 멀리 가면 꼭 2,000원대 초반의 비용만 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가 멀면 그만큼 시간당 일하는 건수가 줄어들고 거리가 가까운 경우 2,000원대 초반의 배달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리대기라고 배달 라이더가 픽업을 위해 상점에 도착을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달 라이더는 2,000원대 초반의 배달 수수료를 벌기 위해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벌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데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배달 라이더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벌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가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모든 배달 라이더가 더 많이 벌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자료로 이륜차 사고 건수를 보시면 해가 지날 때마다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자료로 공익신고 제보 현황인데 마음 아프게도 2024년까지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2025년을 보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달 단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는 지켜야 합니다. 단가가 낮으니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낮은 단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즉 많은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배달 라이더 욕심으로 인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들도 있지만 낮은 단가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들도 있다. 또 그 어떤 이유로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에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많은 라이더들이 자정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1번 질문의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업무 중 사고의 위험을 얼마나 자주 느끼시나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비와 피해 보상, 보험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업무 중 사고 위험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동차선에서 추월하는 차량,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하는 택시, 바이크 앞에서 급차선 변경하는 승용차,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버스,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자전거, 때로는 같은 배달 라이더로 인해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겪는 경우도 있고 며칠을 문제없이 타는 날도 있어서 수치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사고라는 게 언제 날지도 모르고 사고 시 상대적으로 부상의 정도가 차보다는 크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대비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롯이 다른 차, 바이크, 자전거, 킥보드가
이상 행동을 하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보상의 경우에는 사실 많이 미흡합니다. 아마 학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겁니다. 배달하는 라이더들도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데 간간히 올라오는 글들이 무보험, 책임보험가의 사고 대처 글들입니다. 아직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를 테니 간단하게 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모든 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 차를 모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가정용 보험에 들어있는데 보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은 사실상 한도가 제일 낮은 보험으로 한도가 제일 낮은 만큼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한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으로 사고가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합보험은 보험사에서 한도를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최대 1억까지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최대 5억까지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데 각 구간에서 원하는 보상금을 선택해서 가입을 합니다. 물론 한도가 올라갈수록 보험비도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용 보험을 알려드렸고 저희 같은 배달 바이크나 택배 차량의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이라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유상운송보험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일하는 차량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 유상운송보험에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가정용 보험과 같습니다. 가정용 보험과 다른 점은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해야 하는 차량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보험비가 가정용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주행을 많이 해야 하는 만큼 사고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보험으로 가입하고 배달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무보험 처리가 돼서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서라도 법으로 제정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보험에 대한 부분은 다음 5번 질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제정되었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영상을 보면 교통법규를 지켜서 천천히 운행하시던데 배달 건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큰 구조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질문을 보니까 좀 슬퍼집니다. 배달 건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큰 현실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때문에 수입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은 좀 슬프게 느껴지네요. 저도 과거에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현재도 모든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던 시절에 비해 수익은 20%에서 30%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통법규는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라이더와 지키지 않는 라이더의 차이는 많겠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의 경우 단속의 위험을 안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단속이 됐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적게는 2-3시간의 벌이를 많게는 하루 일당을 모두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다니는 요즘은 단속이나 공익제보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교통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수입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들이 공익제보와 단속을 피해 무모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라이더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플랫폼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나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배달 라이더가 사고로 인해 턱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서는 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음식값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수차례 연락 끝에 결국 음식값은 물어내지 않기로 했지만 사고가 났음에도 몸은 괜찮냐는 질문 대신 음식값에 대한 배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곳이 배달 플랫폼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배달거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하는 고객, 음식이 훼손됐다고 거짓말하는 고객, 요즘은 AI로 사진을 조작해서 환불받는 배달거지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주소를 애매하게 적거나 라이더 전달 사항을 애매하게 적고 전화를 받지 않아 배달 사고를 유도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상태로 대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은 일단 라이더에게 잘못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일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럼 라이더는 라이더 잘못이 아니라는 소명을 직접 해야 합니다. 바디캠이나 헬멧캠을 달고 있다면 영상을 직접 전달해서 소명을 해야 하고, 없다면 건물에 CCTV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을 불러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배달 라이더라면 잘못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현행법상 음식값 전액을 배상하면 음식의 소유권은 배달 라이더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약 10에서 20% 정도를 플랫폼에서 지불해서 배달 라이더가 전액 배상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로 인해 음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연락도 늦게 해서 회수마저 방해를 합니다. 그 외에도 주류 배달이나 엘리베이터 고장, 상점주의 폭언, 욕설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플랫폼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라이더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플랫폼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 체감될 만한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상운송보험을 강제로 하는 법안만 통과되어 시행 중이지만 그마저도 신규 진입하는 라이더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체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상운송보험 적용은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2천만 원은 많이 큰 돈입니다. 어른들한테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차량은 대부분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합니다. 더욱이나 외제차나 슈퍼카들도 길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 차들과 사고 나서 수리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이렇게라도 시행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한도를 더 올려서 사고 시 나와 남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합니다. 그 외에 플랫폼 수수료 관련 법과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보게 하는 법안 등 발의는 됐지만 국회에 아직 체류 중인 법안들이 있습니다. 의결 과정을 거쳐서 가결이 돼야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체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없습니다. 혹시 몰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발의는 법을 이렇게 바꿀게요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할래 말래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부결이 되면은 시행이 안 되는 거고요. 국회에 체류돼 있다는 뜻은 법을 이렇게 바꿀게요 하고 제안한 서류가 의결을 해야 하는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아직 체감할 만한 법 개정이 진행되지는 않았다입니다. 이제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입장에서 현재 배달 시스템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콜 수락 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배달 콜이 있으니 수행을 해주세요 라는 알림이 들어오는데 그 콜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을 약 40초 정도로 짧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배달 라이더는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된다는 건 학생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은 신호대기 중이나 정차 중일 때 스마트폰을 조작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40초로 단축해버리면 사실상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라고 등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몇 시간 동안 몇 건 혹은 몇 포인트를 채우면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미션의 경우 시간을 넉넉하게 설정한다면 미션은 성공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시간이 빠듯하게 설정됩니다. 그러면 배달 라이더들은 시간에 쫓기며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게 됩니다. 플랫폼은 미션이 보너스 개념이라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배달 단가를 낮춰놓은 상황에서 미션이라도 해야 정상적인 임금 개념이 주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습니다. 또 이로 인해 무리하게 주행을 하다가 미션으로 인해 사고 났다는 내용의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리워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미션의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션은 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지만 리워드의 경우 모든 라이더들에게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쉽게 티어를 매기게 된다는 건데요. 브론즈, 실버, 골드, 마스터, 게임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티어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 배달 플랫폼에도 이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상위 999명은 그랜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들은 2주간 일정 수락률 이상을 유지하며 일정 건수 이상 혹은 일정 포인트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더욱이나 999명은 배달 라이더들에게 등수를 매기는 일입니다. 두 바퀴로 위험하게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에게 리워드를 줄 테니 남들보다 빠르게 배달을 수행하라는 사고방식의 시스템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등급을 유지해야 더 높은 리워드를 받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부추기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마지막은 플랫폼 상담사의 재촉 전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 전화 왔어요. 네, 여보세요? 센터 강입니다. 실례지만 여보세요? 네, 라이더님 들리시나요? 네네. 네, 라이더님 맞으세요? 네. 네, 다름 아니라 이제 수행 중이신 데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피고 완료 이후에 잠수교에 여기 차가 아닌가요? 그러세요. 저희는 피고 완료 이후에 장시간 동안 선택값 변경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라님 안전 확인차 연락드렸고요. 현재 수행 중이라는 말이시죠? 네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럼 나중에 고객님께 전달하시고 완료 처리만 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원센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나봐요. 역주행이잖아. 여기로 가면 안 되죠, 원래? 가야 되나? 누구 하나 가면 나도 그냥 따라갈까? 근데 여기 뭐 있어요? 왜 이렇게 안 가? 네, 여보세요? 저예요. 네네. 고객님 연락에 네. 고객이어서 초과를 갖다 줬다는 건 아니고 언제쯤 가능할지 확인차 연락요. 안 그래도 지금 잠수교 쪽 차 막혀가지고 저 지금 역주행해서 일단 들어오긴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그러신가요? 금방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고객님께 전달해드리겠고 절대 이렇게 안전운전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다. 이번에 그 협약 거기에 전화하지 말라는 것도 내용 있었잖아요. 주행 중에 안전운전 방해하게. 저희 재촉 연락 되게 오랜만에 받거든요. 반포 한강공원으로 전달을 해야 하는데 편도 1차선 길에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많아 정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 한 건에 상담센터로부터 2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로는 재촉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 도착하냐, 얼마나 걸리냐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조급해하지 않을 배달 라이더는 없습니다. 해당 건도 시간이 너무 길어진 상태에서 재촉 전화를 받은 상태다 보니 저도 교통법규를 어기며 전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핸들을 잡고 두 바퀴를 주행하는 배달 라이더에게 재촉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단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배달 단가는 2,000원대 초반으로 배달 단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엽떡에서 토핑 몇 개만 추가해도 10,000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아마 어른들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배달기사 단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필요한 비용들이 있어요. 아마 학생들 부모님들은 학생의 교육비, 식비, 그 외 용돈도 있지만 그 외에도 세금, 공과금,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 상환 이렇게 필요한 비용들이 있어요. 배달 라이더들은 지출이 정해져 있는데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쉽게 설명하면 최저임금 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도급제 근로자라고 해서 택배기사나 배달 라이더 같은 건당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의 선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노동자처럼 돼야지만 단가나 비용 관련해서는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현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배달 노동자도 근로자로 본다는 법원 판례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소송을 해야지만 하는 상황입니다. 단가 이야기에서 근로자 이야기가 나오니 의아해하실 텐데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의 선만 정해달라는 건데 그 선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공개입니다. 아마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보통 구독을 하기 때문에 무료 배달로 주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배달 라이더들은 단가 체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배달 라이더 어플에 나와 있는 거리나 단가만 보고 갈지 말지를 정합니다. 이 날씨에 이 거리를 이 단가가 어떻게 책정된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차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은 그저 축축밖에 하지 못합니다. 명확한 단가 체계와 배차 체계 등 배달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배차와 단가의 불합리함은 없었는지 이 알고리즘이 배달 라이더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밀어 넣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문제를 제외하고 실제 경험해 보면서 느낀 배달업계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할 말은 많지만 최근 정책과 사회적인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륜차 과태료를 내게 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시행령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내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륜차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포함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살짝 의문이 들죠.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건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데 그걸 왜 반대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방치된 바이크, 통행에 불편을 주는 바이크, 말 그대로 불법으로 주정차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 방안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혹시 부모님이랑 마트나 식당 같은 데 가셨을 때 이륜차 전용 주차장 보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타지만 이륜차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서울역 건너편에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촬영한 건물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옥외 주차장에 있어요. 즉 이륜차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배달뿐만 아니라 많은 라이더들이 불합리함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배달 노동조합에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방문을 했는데 이륜차는 주차할 수 없다며 이륜차 입장을 거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겠다는 경찰에서마저도 이륜차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사람만 들어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습할 만한 공간을 제공해주지도 않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겠다고 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나 벌점을 피하기 위해 그럼 교무실이나 다른 공간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갔는데 학생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공부할 수 없다고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렇게 받은 벌점이 어떻게 처리돼야 할까요? 또 배달 라이더의 경우 픽업과 전달 시 상점이나 고객 집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도로에 대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몇십 번의 정차와 주행을 반복하는데 매 정차할 때마다 과태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하루에 몇십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상황도 발생될 것입니다. 아마 택배 트럭이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정차를 해서 물건을 옮기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택배 트럭은 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택배는 직업 특성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정차를 허락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찰청에 요청하는 것도 이겁니다. 배달 바이크도 픽업과 전달을 위해 정차한 경우 단속에서 예외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벌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옆 친구에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는데도 떠들었다면서 벌점을 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모든 바이크에 대한 단속은 대찬성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륜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업무를 위해 정차 시에는 단속 예외된다는 항목을 추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륜차에 앞번호판을 달게 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고와 안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최근 5년간 부분별 사고 현황 통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5년 전체 사고 건수가 19만 정도가 됩니다. 그중 노인 교통사고가 4만 1천, 사업용 교통사고가 4만, 보행자 교통사고가 3만 5천, 이륜차가 14,000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부분일까요?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담배 피는 학생을 잡겠다고 모든 학생에게 속이 보이는 투명한 비닐 가방만 가지고 다니라고 학교에서 강제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율도 낮아지고 있고 신고 건수는 절반 정도로 확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라이더들의 자정작용으로 인해 많은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C학점을 받던 학생이 B학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A학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지켜보고 응원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전면 번호판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라이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눈살 찌푸릴 정도의 주행은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주변에 있어도 딱히 부담스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그 목적이 바이크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목적에 있어서 당위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다 보니 마치 플랫폼이 나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이었네요. 마지막은 배달 라이더들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라이더들 통계를 보셨다시피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륜차의 교통법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길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바이크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단가가 낮아 생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교통법규는 사회 구성원에 모두가 지켜야 하는 통념입니다. 배달 단가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건 스스로 반성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바이크 인식 개선에 좀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정부가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플랫폼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점과 라이더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불합리함을 강요해 왔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약관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법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건 정부에서 기업 경영에 법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말은 국회의원들이 봐도 플랫폼을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많음을 인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에서 법으로 개입하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모여서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입법 예고 페이지입니다. 입법의견에 현재 약 3,200명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배달 라이더가 4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에 잠깐 시간 내서 글 쓰는 것조차 배달 라이더의 99%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 픽업과 전달을 위해 정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도 부당하다고 말하는 라이더가 1%도 되지 않는다는 건 매우 안타깝고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플랫폼 기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물이 보고서 형태가 될지 PPT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결과물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궁금하고 학생분들의 결과를 배달 라이더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궁금한 점은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적이든 활동이든 항상 좋은 점수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